9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예, 9월 처음 했죠. 지난주에 제가 좀 쉬었고. 가을인데 가을답지 않은 뭐 좀 덥습니다. 예, 오늘도 많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계 주식 시장을 보면 미중 간의 갈등, 어찌 보면 중국의 파워를 느꼈다 할까? 예,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애플의 아이폰을 그 국가기관 종사자들에게 사용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애플 주가가 하루에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틀 동안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빠진 시가총액 규모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대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알만하겠죠? 이렇게 에, 그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곳이 또 중국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기술 그 전쟁이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중국의 추격을 막으려는 미국과 예, 그걸 쫓아가려는 중국 간의 싸움인데 기술은 미국, 자원은 중국, 생산도 중국이죠. 그렇게 이제 뭐 하면서 기술이 앞서는 우선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지난주 나온 얘기들을 보면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애플 아이폰 못 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화웨이가 새로운 그 스마트폰을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기술 없이. 또 GPU, 엔비디아의 GPU의 대항마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아이폰 못 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화웨이 써라 이거죠. 이것이 주는 미국의 충격은 꽤나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가 결과를 못 얻고 있다. 성과를 못 낸다. 오히려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만 어, 빠르게 촉진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엔비디아 대주주는 중국입니다. 예, 황치성을 가진 사람이죠. 일단 그 GPU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떠올랐죠. AI의 열풍에 따라서 AI가 많은 빠른 처리 연산 처리 속도 같은 것들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아주 적합한 칩이 그래픽 칩이었어요.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었던 그래픽 칩. 그래서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만 보십시오. 얼마가 올랐나? 올해 들어서 243%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주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 전망도 매우 밝아요. GPU를 안 놓고는 AI 뭐 클라우드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 접근을 못 합니다. 너무 처리 속도를 커버를 못 해주니까 거기에 지금 중국이 대항마를 또 내놨다라는 거예요. 음, 이젠 애플은 그 스마트폰이지만 또 반도체 쪽에서도 미국의 보복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미국의 보복을 갈 것이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주 타겟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난 밤새도 1.45% 하락을 했습니다. 대비해서 어, 이 지금 경계심이 어디까지 갈지 1차 충격은 뭐 시장이 흡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후 어,
미국이 이제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대중국 제재 다른 거로 또 보복을 할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트럼프 때 무역 전쟁이라는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지긋지긋한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때 중국 금방 죽겠다 그런 생각했던 분들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었고요. 지금 미중 간에 또 기술 전쟁이, 테크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될까? 사실 그 무역 전쟁에 우리나라도 어, 많은 피해 걱정이 됐었고 우려됐었지만 그때는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했었어요. 그죠? 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또 우리나라는 대체제로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됐었고 어, 지금 기술은 또 상황이 또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그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이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이 기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이 기술이 그 정말 갈 곳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사례가 어제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은 느꼈죠. 하이닉스 주가. 어제 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안 빠졌는데 하이닉스는 어제 4%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중국 화웨이 폰을 새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분해해 보니 그 안에 하이닉스 칩이 들어있더라는 얘기예요. 하이닉스 칩이 들어있더라. 물론 하이닉스에서는 내가 판 거 아니다. 나는 미국과의 약속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이 북한을 제재한들 북한이 버티고 있는 건 뭡니까? 우회로 이렇게 속여서 미국 눈을 피해서 팔고 있듯이 하이닉스 반도체도 하이닉스가 직접 중국 화웨이에다가 팔지 않았더라도 어, 하이닉스가 다른 C라는 곳에 다른 곳에다가 판 것을 이놈이 화웨이로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우회 통로는 얼마든지 그걸 이제 공급망 혼란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에 대한 피해를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괘씸한 놈 해버리면 충격이잖아요. 그죠? 음, 그런 것들이 주가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똥이 이렇게 저렇게 에, 튀고 있는 건데 이 기술 전쟁은 오늘 내일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이제 우리 기업들의 또 대응도 뭐 잘하겠죠. 잘해왔고요. 앞으로도 잘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래요. 애플은 그 대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랍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한 기업의 매출 비중이 19%를 차지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물론 중국 시장 전체를 놓치는 건 아니에요. 공공기관의 종사자들만이죠. 그러나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분위기가 그 일반 중국 일반 시민들에게도 확산이 될까 그게 걱정인 거죠. 중국은 특히나 그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전체주의적 성격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어, 애국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 4, 50년 전에 애국심 발로 있었듯이 예, 이 좀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새로
그 화웨이에서 개발한 그 스마트폰 출시하자마자 1분 만에 완판했대요. 예,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이제 또 아이폰 쓰는 사람들 뭐 매국 노 뭐 이런 식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그 중국 사람들한테 지금 뭐 중국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불안해한다 할 정도니까 예,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애플은 19% 정도의 비중인데 비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타깃이 되고 있죠. 뭐 반도체 기업 중에 제일 크니까 미국 비중이 매출 비중이요 30%를 넘어간답니다. 30% 이상이다. AMD라든가 뭐 이런 데들. 그 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그런 조치가 나온다면 중국이 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의 보복이 가해지기 시작한다면 충격은 상당히 클 수 있다. 애플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아, 이런 뭐 우려들은 또 이제 그 요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테슬라 중국에서 이제 가격 인상 또 했다 그래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던데 테슬라도 지난 밤새 주가가 좀 뭐 힘을 최근에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겠고요. 이 대만 그 HMC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던 배터리 아저씨라고 아시죠, 여러분? 배터리 아저씨 금양 뭐 이상가 했던 사람 있잖아요. 2차 전지 뭐 간다 그래가지고 에코프로 대박 치니까 스타 된 양반. 이 양반이 삼성전자 못 간다. 그래가지고 또 삼성전자를 상당히 안 좋게 평가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았어요. 네? 삼성전자를 팔고 나니까 이거 보세요. 팔고 나니까 쾅 급등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래 됐어요. 제가 지지난 8월 26일 날 강연 토요 공개 방송이었죠. 그래서 66,000원 저점 전후에서는 매수 관점이다. 매수 관점 맞았습니까? 이쯤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빵 떴죠. 지금 7만 전자 지키고 있네요. 근데 이 아저씨가 삼성전자 못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 7만 전자 돌파하니까는 그냥 팔아버렸죠. 이거 보세요. 최근 며칠 사이에 개인이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1조 원 팔았어요. 1조 원. 이게 외국인이 그거를 다 받아먹었죠. 그죠? 다 받아먹었어요. 그래갖고 1조 원 넘게 외국인이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저는 삼성전자를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 유지하려 합니다.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들을 하나 하나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 그 업계 최대 용량이 12나노급 32GB DDR5 D램을 개발 양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9월 4일 날 이 급등을 했는데 강세를 보였는데 어,
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중에 가장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뭐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것이 HBM이라는 거예요. HBM. 여기 이제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4세대 HBM 3를 삼성전자가 개발을 했고, 요것의 향후 그 전망이 너무너무 밝아요. 예. 요 HBM은 하이닉스가 1위예요. 세계 시장 점유율.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3를 이제 양산에 들어갔고, 내년에 수주량이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로 이제 AI 메모리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AI 붐 일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대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그 이익률도 아주 높죠. 이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제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을 확대해가지고 패키징 수요가 2025년 내후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설계, HBM의 설계와 생산 그리고 패키징 능력까지 턴키, 그러니까 일괄 생산 능력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쟁사하고의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데와 에, 경쟁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급등했었던 날이 엔비디아의 공급 계약 얘기 때문이죠. 10월 달부터 납품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엔비디아, AMD 같은 이런 이제 GPU 만드는데 여기에 주요 고객사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HBM 점유율 이제 4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볼 때 향후 그 삼성전자의 전망은 반도체 쪽의 전망은 매우 밝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반도체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이 실적이 뒷받침을 못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7만 전자 깨지고 이래 왔는데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 이 이제 올해의 그 영업이익도 안 좋을 거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시키고 있어요. 기관들이 슬슬 다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목표 주가도 10만 원까지 높게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잇따라서 특히 이제 파운드리 시장 이게 이제 메모리 시장은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데 이제 파운드리 시장 주문형 쪽이죠. 여기는 대만의 TSMC가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TSMC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물론 TSMC가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점점 격차를 줄여가고 있고 TSMC는 반대로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겠죠. 삼성전자가 갉아먹고 들어오니까 1분기에 세계 시장 점유율 9.9%였습니다. 파운드리 쪽. 근데 2분기에 11.7%로 점유율이 크게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삼성전자 매우 좋게 보고 있고요. 음, 그냥 박아놓고 배당만 받아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좀 장기 전망 요즘 저 국고채 배팅 많이 한다고 그래요. 돈 있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별로 안 나오고 연금 수령 뭐 나이도 점점 늦춰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 국고채를 산답니다. 안정적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에, 이 휴지 안 되잖아요. 국고채 이거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묻어둬야 세금 혜택 받고 그런다 그래요.
그 이제 배당 거기 이제 으로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가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1억 이상 예, 넣어야 된답니다. 예. 이게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사두시라. 돈 생길 때마다 수익 날 때마다 삼성전자 묻어두셨다가 묻어두시면 이게 적립하듯이 쭉 계속 묻어두면요. 나중에 한 10년 후에 삼성전자를 뭐 한 달에 여러분이 한 달에 그 12시간 탄다 쳐요.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년이면 120주죠. 10년 후면은 1200주가 되는 거야. 그럼 10년 후에는 주가가 7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됐다 치면 예? 뭐 1억이 되는 거예요. 그 1억의 배당률 삼성전자 시가 배당 한 5%만 된다 쳐도 500만 원 나오는 거야, 그냥. 주식은 그대로 있고. 예,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그뭐 배터리 아저씨가 잘 맞췄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 너무 예, 뜯지 마시고 특히 우리나라도 요즘 뭐 테마주 극성인데 수익 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예, 다들 국제에서 물렸거나 무서우니까 다 못 먹고 파는 거죠. 베트남의 그 빈페스트라고 하는 빈 그룹 있잖아요. 베트남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그룹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빈페스트가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전기차 베트남에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는데 상장 작년 8월 15일 날 상장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 700% 폭등을 한 거야, 주가가.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이 말입니다. 2천억 달러까지 갔어요. 250조까지. 무슨 베트남의 자동차 전기차 만드는 회사 시가총액이 250조면은 현대차 저 5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얘가 폭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지난 밤새도 5% 빠졌네. 그래갖고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400억 달러도 안 돼요. 5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50분의 1 토막. 예. 지금은 5조도 안 돼, 시가총액이. 4조 조금 넘어요. 4조쯤 넘는 것도 그저 큰 거라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얘네들이 차를 잘 만들어서 돈을 얼마나 벌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쫓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도 많이 샀다 그래요. 막 워낙에 이제 바람몰이하니까. 음. 하여튼 이로 인해서 음? 그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전망을 좀 좋게 봤고요. 또 하나는 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이런 것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을 여러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묻고 싶은데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출산율 보십시오. 놀랄 노다 0.7명도 지금 깨졌잖아요. 예. 아니 사람이 있어야 뭘 하죠. 그리고 어, 이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 특히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전부 이제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1년에 100만 명 이상 나왔습니다. 100만 명이 한 해에 태어났는데 요즘은 한 해에 30만도 안 생긴다, 안 낳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분의 1도 안 돼. 거의 4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쏟아지는 실업자, 그 많은 실업자를 새로 채워지는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당되겠습니까?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한 해에 3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동안 3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300만 명의 생산 가능 지금 생산성 있는 노동 인력이
줄어든다면 이거 뭐 이민을 받든지 외국인 노동자 받아들이든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이 나라 버텨날지. 잃어버린 30년 일본 꼴 난다는 얘기가 너무 쉽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금 내수 안 좋죠. 수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예? 통제 얼어붙어 가지고 전형적인 불황 국면 진입이라는 얘기예요. 경상수지도 뭐 3개월 연속 흑자가 났다고는 합니다만은 수입이 크게 감소해서 나타난 그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보면 특히 이제 국내에서 우리 투자해 가지고 벌어 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모양이죠. 기업들도 설비 투자도 안 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투자도 안 하죠. 생산 인력은 줄죠. 뭐 수출도 안 되죠. 뭐로 먹고 살까? 건설 경기 조금 안 좋고 막 그냥 뭐 순살 아파트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건설 수주도 반토막 이상 났어요. 55%가 급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 경제예요. 주가만 눌러랄락 갈 거다라는 생각은 참 착각이죠. 내년 경기 전망 좋아요? 아니 주식시장이 선행한다니까. 내년도 깜깜합니다. 예. 우리나라 EDP 2분기 GDP 전분기 대비해서 0.6% 성장했잖아요. 근데 올해 그래가지고 뭐 한 1.4%, 1.3% 성장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 국민 총소득은 마이너스 0.7%예요. 실질적으로는 줄고 있다고요. 근데 물가는 CPI는 어떻게 됐어요? 3.4%로 1.1%포인트 올라버렸어. 이 물가는 오르죠.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그 추석 앞두고 명절 앞두고 이제 과일값이라든가 뭐 식품 가격 막 줄줄이 오르고 있죠. 9월달 물가 상승 어떨까요? 더 오르겠죠. 가능성이 높아요. 왜야? 국제 유가가 지금 큰일이 났어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제 유가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냐? 연중 최고치입니다. 연중 최고치. 조만간에 100달러 가게 생겼어. 90달러 코앞에 두고 있어요. 90달러 코앞에. 87달러 51센트. 브렌트유는 벌써 90달러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유가가 이제 물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잖아요. 미국도 비상이고 우리나라 또한 비상입니다.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텐데 성장률은 그렇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9월달 동결은 뭐 그냥 90% 이상 전망입니다만은 9월은 이제 쉬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11월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지금 얘기되고 있다. 현재 상태라면 연준이 긴축을 놓을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대세. 근데 중요한 거 다음 주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13일 날. 거기에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진정이 되면 그래도 연준이 좀 긴축을 완화시키겠네 하겠지만 물가 올랐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여지없죠 뭐. 아이고 11월 달에 또 금리 올리겠네. 그럼 이제 증시에는 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고 또 한 차례 악재 요인이 될 겁니다.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 뭐 기대만큼 떨어졌으리라 이런 예상을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예, 그렇게 봅니다.
보면 지금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면은요. 13일이죠. 13일 날 핵심 물가 상승. 예상치가 인플레이션율이 3%, 3.6%네요. 3.6%. 3.6%예요. 전달이 3.2%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치가 3.6%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8월 소비자 물가는 7월 달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높아졌을 것으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면서 가야 되겠고, 조금 배 아픈 거는 일본은 잘 나가요. 일본은. 예, 일본 화딱지 나게 잘 나가. 배 아파요. 잃어버린 30년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30년. 일본은 이렇게나 잘 나갑니다. 주가 보십시오. 과거 뭐 잃어버린 주가 다 찾았대죠, 올해. 그죠? 이거 보세요. 예. 몇 년 전으로 돌아갔습니까? 이게 1990년으로 23년 전 시세로 갔어요. 니케이가. 이렇게 이제 등을 한 게 부럽기는 합니다. 일본 증시. 근데 일본이요, 2분기 GDP를 보니까 1.2% 성장했어요. 전분기 대비. 연간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5%. 와, 우리는 1.3%, 1.4%인데. 그래서 쟤네들이 잘 나가면 꼭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예, 이런 상황. 예, 특히 이제 우리 전망을 밝게 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이 또 경기 둔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거래 갈등, 뭐 기술 전쟁 계속되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식 투자자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욕심 작게 하고 저성장 국면에서 작게나마 아까 연금 얘기했잖아요. 국채 투자한다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배당 얘기했잖아요. 이렇듯이 작은 많지 않은 금액 투입해서 한 달에 한 1, 200만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노후 대책도 물론 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뭐 회원님들 중에 이미 연금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꾸준히 작은 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내가 나가서 요즘 1, 200만 원 벌려고 정말 땀 흘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 투자해서 꾸준히 그것만 받쳐준다면 뭐 몇 억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요즘 밖에 나가보면 제가 지금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신도시에 이제 이 상가들이 막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 식당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이렇게 외식하러 나가보면 아, 저 집 괜찮았는데 다음에 또 묻혀놓은 만에 또 이렇게 가보면은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간판 바뀌고 있거나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은퇴자들이 이렇게 뭐 차려서 하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람들 심리가 그런가 봐요. 나이 드신 분이 운영을 하는 데는 부담스러운 건가? 사람들이 더 안 가. 젊은 친구들이 하는 데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데는 은퇴 후 이렇게 오픈한 데 같은 데는 정말 힘들어. 보면 그냥 멍하니 그 창밖에 내다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예. 그래서 그냥 퇴직금 가지고 까먹고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저거 그냥 어떻게 버텨보겠다고 퇴직금 투입해가지고 차렸다가 그냥 1-2년도 못 버티고 그냥 힘들어지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린 이러고 하자고요. 그냥 주식 투자 삼성전자 돈 생길 때마다 사나. 그리고 ELW 매매 하자고요. ELW 매매. 예? ELW 매매 뭐 시세 보면서 하자니까요. 제가 그 이번 주에 뭐 어떤 결과를 냈나? 이번 주 볼까요? 9월 4일 날 월요일 날 20만 원 벌었습니다. 돈 100만 원 갖고. 예? 돈 100만 원 갖고. 6일 날은 5일 날 그 수익 청산을 못 했다고 6일 날 한꺼번에 했죠. 52만 원 했잖아요. 예? 이틀로 나누면 25만 원 했네. 7일 날 목요일이죠? 아니 작더라도 뭐 96만 원 갖고 12만 원 벌었네요. 그죠? 어저께는 당일 단타로 100만 원 갖고 14만 원 벌었네요. 이렇게만 하자는 얘기지. 이렇게만. 네? 이렇게만.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9월물 현재 매매 수익이 현재 600만 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 물론 이제 다음 주 만기니까 현재 보유 종목을 얼마나 잘 청산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겠습니다만 만기 전략 잘 세워서 우리 추석 연휴 해외여행 가기로 했던 거 해외여행 자금은 만들어야죠. 그죠? 예. 제가 지난달에도 그 뭡니까 8월물 수익 말씀드렸잖아. 막판에 이제 청산하면서 좀 까먹어서 그렇지 425만 원 벌었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ELW 매매요. 욕심 안 내면 재밌습니다. 가끔씩 이런 재미난 일들이 계속 있어요. 작년에도 8월 달에 592만 원 벌었잖아요. 근데 잘 될 때는요. 어 그러니까 멀리도 안 가고 예. 뭐 이럴 때 뭐 2천만 원 넘게도 막 벌어요. 예. 작년 5월 달에도 보면 1,800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는 덤. 어쩌다 아다리 맞아가지고 제대로 먹는 거죠. 이거 아다리 맞았잖아. 800만 원 버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먹은 거고요. 이런 욕심은 저는 안 부립니다. 안 부리고 여러분과 같이 그냥 행복한 매매, 행복한 우리방 만드는 게 제 그냥 목표예요. 꿈이고. 예. 그래서 매일매일 매매하고 매일매일 답답하지 않게 수익 내는 그런 방 만드는 것이 제 목표고 제 꿈입니다. 아까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추천 종목으로 이제 그다음 다음 주 관심 가져볼 종목들 그 전에 다음 주가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물옵션 동시만기 목요일 날입니다. 네. 목요일 날이 14일이에요. 근데 그 목요일 전에 중요 저 뭡니까 이벤트들이 있어요. 특히 그 미국에서 미국 증시에서 이 뭡니까 중요 그 지표 발표가 이게 이제 시장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경제 지표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12일 날 12일에는 미국입니다. 산업 생산이 있고요. 예, 미국 경제 지표.
발표 일정 다음 주. (12일에) 산업생산이 있고요. 13일에는 CPI 인플레이션율이 있습니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요 날이 아마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4일은 PPI 생산자 물가죠. 생산자 물가와 소매 판매. 미국은 소매 판매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소비가 됐느냐 중요하죠. 그리고 이날은 한국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유럽에서 ECB 금리 결정,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매우 중요한 주간이 되겠는데, 그 다음 주는 20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원래 FOMC 회의 앞두고 변동성 많은데, 거기에다가 특히나 그 전에 이 인플레이션율, 여기가 아주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다. 요거 생각하면 다음 주도 우리 동시만기까지 있어서 변동성이 매우 크겠구나. 그냥 예상되죠? 예? 그냥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상되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 방송 때마다 보여드리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 지금 비파 반등 어디까지라고 해놓고, 여기 350을 돌파하면 추가로 맥스 400까지도 갈 수 있지만 350에서 꺾일 수 있습니다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요 8월달에 음봉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음봉 하나 가지고는 알 수 없다. 9월달에도 만약에 음봉이 나올 경우는 C파 하락으로 접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C파 하락으로. 왜냐하면 B파 반등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냐면은 작년 10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로 놓고 본다면 한 10개월 이상, 10개월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만약에 C파 하락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물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겠고, 뭐 금리 인하라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주가에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금리 인하하면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좋을 때 얘기고요. 이 초기에는 좀, 그러니까 금리와 주가가 상반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최근 이렇게 어려운 거는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올라왔기 때문에 초기에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과열 기운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요. 거꾸로 금리를 인하시키기 시작한다는 거는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고,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투입에서는 아직 그 돈 풀기,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은 힘들겠죠.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 휩소 얘기를 했습니다. 휩소. 335 돌파 확인을 해야 되겠다 휩소. 근데 잠깐 뚫었다가 다시 밀려버렸어요. 예, 아직 몰라요. 휩소가 쭉 진행이 될지 아니면 여기 지지대 아래로 내려와 버릴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투세선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박스권 행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박스권 행보. 네. 박스권 행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데 바로 하락 추세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박스권 행보로 뭐 그래도 버티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주 이제 그런 정도의 자리에서 본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60일 이평선으로 한번 보죠. 월요일 날은 소폭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뭐 보합, 약밥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과연 어떤 재료가 터져서 상방으로 치고 갈지 하방으로 밀릴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그 G20 정상회의도 있죠, 이제 주말 동안에.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재료 같은 것들이 어떤 게 터져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라면 다시 다음 주에는 여기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뭐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한 340까지 만기까지 내다볼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면 330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330과 340 사이에 그 만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상당히 큰 폭이죠. 10포인트니까 위아래 이게 폭이요. 여기에서 이제 만기가 되면은요, 우리가 이거를 좀 아셔야 돼. 이 ELW 매매에서 말입니다. ELW 매매에서 보면은 ELW의 가격은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코스피 200 지수의 지수 1포인트당 100원입니다. 즉 행사가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행사가 뭐 그 예를 들어볼게요. 즉 콜의 경우 콜로 할게요. 예. 콜의 경우 어떻게 되냐?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야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코스피 200 지수 그냥 지수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빼기 행사가 합니다. 곱하기 1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원. 요게 가격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만약에 아까 340이라고 그랬잖아요. 3402일 경우 지수가 3402라면 340 빼기 행사가가 뭐 335짜리다. 응? 뭐 337.50짜리다. 아, 그렇게 아찔아찔하게 337.50이다. 그리고 지수가 33 조금 공부하시게 339. 예, 339.80으로 끝났다. 예, 헷갈리게 여러분이. 예.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2.30이죠. 2.30.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원. 100원을 하는 거예요. 100원. 네? 하면 얼마예요? 230원이 되는 겁니다. 23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
행사가 337.50짜리 콜을 한번 찾아볼까? 행사가 337.50짜리 콜 보자. 여러분들 실전 공부 차원에서 뭐래? 기초자산 코스피 200 그래갖고 행사가 콜 그냥 콜로 갈게요. 예, 콜로. 그러면 337.50 여기는 여기 377이네. 337.50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니네. 377이네. 337.50 여기 있네요. 미래. 얘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405원일세. 405원. 좀 더 미래에셋은 좀 거래가 안 되니까 한국 거로 가자고. 한국 거. 한국 거. 337.50. 예. 아니 350짜리로 갈까 그냥? 귀찮다. 예, 350짜리 아까 있던데. 아니, 335짜리. 요거. 335짜리 한국. 요거로 갈게요. 보세요. 이거 여러분 계산하면서 매매하시라고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계산하면서 하시라고. 이거 잘 봐보세요. 얘가 행사가가 얼마예요? 33500이죠? 요거로 바꿔줄게요. 33500이다. 좀 00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로 끝났다. 339.80으로 끝났다. 만약에 지수가 올라서. 예? 지금 코스피는 335.40, 336.40이에요. 336.40. 그러니까 한 3.4포인트만 올라도 되죠. 3.4포인트. 뭐 3.4포인트 하루만 오르잖아요. 예, 하루만 빠지기도 하고. 이게 이랬다라고 할 경우 에, 4.8이죠. 4.8 이렇게 되면. 그죠? 4.8. 그래서 480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론 가격이 만기일 날 정상 가격입니다, 이게. 어? 만기일 정상가. 그러면 지금 300원이잖아요. 근데 만기날 3.8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서 339.80이 된 경우, 지금 336.40인데, 그러면 48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남은 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프리가 붙겠죠. 프리. 그죠? 프리미엄. 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만기일 당일에는 프리가 거의 다 죽죠. 제로에 수렴하죠. 그죠? 아, 그래? 그럼 만기에 가까울수록 프리는 네. 1포인트당 가격의 그 차가 프리가 줄어드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겠네? 계산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난주 뭐 지지난주에는 지수가 1포인트 움직여도 ELW 가격이 뭐 10원, 뭐 20원밖에 안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지수가 1포인트 움직일 때 100원에 근접해 가면서 수렴해 가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50원, 70원, 80원, 90원, 만기 날은 100원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ELW 변동 어, 성이 가격 변동성이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ELW 가격 변동폭은 커진다. 1P 100원 수렴. 예. 1포인트가 100원에 수렴이 돼갑니다. 요거 그렇다면 다음 주는 네, 여기 중요하죠 이제. 1W 가격 변동성 수익률 변동도 커진다. 짜릿하게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에 배팅을 거는 거죠. 네, 다음 주에 한번 크게 시세를 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원리가 그거니까. 다음 주에 이 범위 위아래라면 1,000원의 차가 납니다. 1,000원. 예. 큰 가격 변동이 나오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 주에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종목은 사서 묻어두시라, 계속 사시라, 전망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주식으로 생각을 안 하죠. 예? 주식이 아니고 그냥 자산이에요. 주식 투자들이 사기에는 애매한 거지만, 저는 주식 투자에서 그 조급한 마음, 급등락을 원하는 마음은 ELW로 묻어두시고, 하루에도 몇백 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에 다음 주입니다. 주식은 삼성전자를 뭐 돈 100만 원 생겨도 사고, 뭐 70만 원만 생겨도 12 사잖아요. 요즘은 한 주도 사니까 그렇게 묻어 나가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또 좀 관심주로 배팅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면 제가 요 종목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카지노주입니다. 카지노. 중국 유커들이 이제 귀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본격적으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현재도 꽤 많이들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뭐 명동 가보면은 사람 꽤 있습니다. 외국인. 그들은 걔들은 문화인가? 그 건물 그 계단에서도 쪼그려 앉아서 먹어요. 명동에 가보면. 그런 그 우리는 이제 그 길거리에서 먹는 게 좀 뭐랄까 싫어할까? 뭐 그런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뭐 우리도 해외여행 가면은 계단에 앉아서 먹습니다만. 어쨌든 유코들의 그 귀환이 카지노 업황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사실 중국 관광객 6년여 만에 처음 이제 단체 관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온 사람들이 그냥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배팅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 때리고 가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보면은 GKL 같은 경우 어, 그 8월달 카지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5.8%가 증가했다 그래요. 용산하고 강남에 이제 그 카지노몰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리적인 이점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요. 뭐 서울 중심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6% 증가하고 영업이익 47%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23,000원으로 높여 잡아지고 있고요. 이걸 안 했군요. GKL. 네. GKL 주가도 지금 잘 살아나고 있죠. 거래도 좀 살아나면서 움직임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실적 급증. 아, 네, 이게 어 유커가, 예? 유커 중국 단체 관광객 유커 귀환 카지노팡 수혜. 오늘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모양 좋습니다. 예, 기관이 막 사들어오고 있네요. 다음 파라다이스. 우리 파라다이스 있죠? 네, 있죠. 그죠? 파라다이스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3분기에도, 예? 3분기에도 실적 급증 전망. 목표 주가 상향.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를 내리고 얘를 여기다 올릴게요. 예. 수급도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 들어와서 조금 빼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좋고요. 기관이 또 쫙 매수 들어오고 있고 주가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17,000원대인데 목표 주가 23,000원이라니까요. 예, 올려잡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참 오래전에 그 뭐랄까요, 형편없는 전망을, 터무니없는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했었어요. 총, 예, 뭐, 저, 3천억 뭐 이럴 때, 예, 여기에서 시총 1조 5천억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총 한 3조까지 갔네, 얘가. 그죠? 예, 옛날에. 예. 지금 다시 6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예? 다시 살아난다. 특히나 여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저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데들, 레저던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수익이, 이런 호텔 부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전망이 아주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그 카지노 기업 중에는 이제 외형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시총도 지금 얼마입니까? 시총이 1조 6천억이죠. 예. 예전에는 제가 파라다이스를 추천했을 때, 아까 뭐 1조 5천억 간다고 하면서 추천했을 때, 그때는 GKL의 반도 못 미쳤어요. 지금은 근데 GKL이 1조밖에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가 거고 문체부가 대주주고, 이거는 이제 사인 거니까. 이때만 해도 GKL의 반에도 못 미쳤던 기업이 지금은 GKL보다 훨씬 커졌다. 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종목 잘 선정해야 돼요. 예. 그다음 롯데관광개발. 예? 이게 이제 외국인 카지노를 그 받는,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는
이 업체가 세 군데예요.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는 내국인이고요. 자, 이 롯데관광개발이 슬슬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월봉이고요. 일봉 보면은 이래요. 아, 떴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라나서 조정받고 있는데 들어가 볼 만하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면은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제일 높이 그 언덕배기 위에 고층 건물 있잖아요. 제주도 랜드마크 빌딩이 돼버렸죠. 그 롯데관광개발 호텔 아닙니까? 거기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지금. 예. 예전에는 이제 서귀포 롯데 호텔 뭐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대규모가 생기면서 여기 그 제주도 드림타워라고 하죠. 그게 복합 리조트인데 요게 8월달 호텔 부문에서 개장 이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휴가도 뭐 휴가철도 끼었겠지만 그런 것들 유커들이 오면 제주도로 많이 가잖아요. 예. 이들이 이제 어려웠던 업황에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카지노주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예. 제주 드림 타워 최대 매출. 예,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뭐 공략해 볼 만한 대상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리 방에는 현재 파라다이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세 종목 중에 하나 정도는 골라서 한번 가져가 보시라. 좋다 말씀드리고요. 자금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묻어두시라. 배터리 IC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좋다. HBM은 대세다. AI의 최대 수혜다. 예, 그냥 일반 메모리 칩과 또 다른 고대역폭 메모리란 말이에요. 예, 이쪽 반도체 분야의 아마 실적 구조세가 내년에는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삼성전자, 대만의 TSMC를 따라잡고 있다. 안 좋았던 것들 이제 뭐 다 이겨내고 있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높여 잡아지고 있다. 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ELW로 하시라. 그냥 주식 투자는 우량주 저렇게 묻어 가시고 ELW 매매하시자. ELW 매매하셔서 요런 수익 매일 느껴보시자. 요거 매일 수익이잖아요. 매일. 예? 매일. 지금 9월물 현재까지. 아예 이렇게 매일 수익을 일단 내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막판에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는 다음 주 제가 또 머리 싸매고 예, 멋지게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만기주 정말 행복한 투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분명 변동성 터질 수밖에 없는 주간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가 있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네. 자, 행복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음 주 만기 주간 4일 동안 여러분 들어오셔서 파팅 한번 해봐 같이. 얼마 수익이 날지, 얼마 손실이 날지 한번 붙어보자고요. 저만큼 오랜 경험 가진 ELW 전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밉네 곱네 해도 오랜 경험은 정말 돈 주고 못 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쉽게 저에게서 받아가십시오. 월요일 아침 일찍 오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가입자가 슬슬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신규 회원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셔서 행복한 우리 방 여러분 방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물러갑니다.